달리는 시내버스 안. 기사님이 통화를 하시면서 난폭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기사님이 버스 정류소를 지나쳐 버리시네요. 와, 나 진짜 나 방금 넘어질 뻔했다. 야, 나 뻔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네, 최근 들어 시내버스 난폭 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만족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경기도와 창원, 진주의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진주의 경우 46%라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진주 시내버스 기사님 3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90%의 기사님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배차 간격 맞추기가 힘들다가 압도적 1위였고 휴식시간 미확보, 생리현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영 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00%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공영제,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준공영제, 100%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영제가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는 자유경쟁 체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체제는 합리적 버스 운영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버스 산업구조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가 힘들고 위 장점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업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버스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노선 개편의 보탬이 되고자 시민이 만족하고 기사가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일방적인 서비스를 강요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청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듣고 이러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교내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내 홍보 활동 진행 후 진주시청에 방문하여 저희 정책을 설명드린 후 정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주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추후 노선 개편에 반영하여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은 버스를 더욱더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들이 작성한 원고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하나, 진주형 노선 분할 책임 운영제. 먼저 저희 진주시에는 3개의 운수업체가 있어 3개의 그룹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버스 노선을 공정하게 배분해 줍니다. 그 후 아래 평가 기준으로 업체 순위를 정하여 순위대로 노선 그룹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이후 4개월마다 아래 평가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업체 순위를 선정해 순위대로 노선 그룹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도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작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내 대회 A, B, C 세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이 1등, A 학생이 2등, C 학생이 3등을 했고 상품에는 10,000원, 5,000원, 1,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대로 상품 우선 선택권을 준다고 할 때 만약 여러분이 B 학생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네, 이렇게 10,000원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A 학생은 5,000원, 남은 C 학생은 1,000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음 대회에서 C가 열심히 노력해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C에게 상품 우선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노선 분할 책임 운영제도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2 진주 시내버스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지금까지는 운영 관련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가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첫째, 차내 칭찬 불편 신고엽서 비치 의무입니다. 둘째, 천연가스 버스 및 저상버스 출고 확대 및 장려입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가스 점검,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저상버스는 비싼 부품 비용과 고지대로의 운행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버스는 디젤 버스에 비해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하고 기존 CNG 버스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는 의무 출고를, 저상버스는 출고 확대 장려를 통해 기사와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기사 휴식시간 확보의 의무입니다. 교통체증, 승하차 지연은 기사님들의 소중한 휴식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휴식시간이 없어지면 생리현상이나 식사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식사나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매우 예민해지고 모든 일에 급하게 굴기 마련입니다.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도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사고 발생 위험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사 휴식시간 확보의 의무를 통해 승객에게는 안전함을, 기사에게는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과연 저희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직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어.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셋, 진주시 교통행정과 자체 개선 노력.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교통행정과의 노력이 없으면 그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시내버스 불편 및 건의사항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권장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정확한 신고 방법을 모르는 승객분들을 위해 정확한 신고 방법이 적혀있는 부착물을 제작하여 시내버스에 부착해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정확한 운행 규정을 모르는 운수업체 직원분들과 기사님들을 위해 민원 사례 및 헷갈리는 유형을 정리해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시로는 버스 기사님들이 시내버스를 운행하시면서 겪는 불편함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사님 전용 업무 고충 처리 전담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운수업체와 버스 기사님들이 안전운행 윤리경영협정을 체결하여 시내버스가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럼 저희가 만든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준공영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중소도시에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기간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운수업체의 경영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됩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고 시내버스의 운영 형태의 경영 방식과 업무 효율성을 평가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
운수업체의 경영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 하안 문화를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추후 실행 계획만이 남았군요. 앞으로 우리는 이 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실현되기 위해 SNS의 활동을 진행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꼭 실현되어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길 바라는 우리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예선 심사를 할 때에도 보고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자료 조사부터 그 많은 사람 면담하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좀 진정성 있어 보이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건 그 김선겸 학생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굉장히 여러 개의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을 만나서 설문조사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5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나중에 뭐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숙소까지 설문조사를 처음에 진행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협조를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승객분들이 조금 저희들이랑 좀 말이 안 맞는지 좀 거절해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셨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부탁드렸어요. 계속 설문조사 하고 싶다고 부탁드린다고 노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직접 읽어드리면서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부산이나 경기도나 진주 뭐 그런 데는 굳이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요. 진주 시내버스 기사님들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기사님들이 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번 활동을 진행했거든요. 막 음료수 같은 것도 나눠주면서 설문조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여러 번 부탁드려서 설문조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책도 세부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 노선 분할제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회수했다가 재편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럴 경우 이제 버스 회사에서 가까이 이익권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잠깐 화면으로 실행한 것도 1등, 2등 평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는 방식이지만 결국은 경쟁 방식이잖아요. 처음에 그럴 경우 운수업체의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예상되는 해결 방안을 좀 갖고 있나요? 강신중 학생이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운수업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들이 반발할 경우는 아까 평가 기준에 그 노선 분할 책임제 그 참가를 잘하면 인센티브 지급 등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라도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희 노선 조정권은 전부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한 업체가 여러 가지 그런 불법 노선들을 증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상한 경쟁으로 지금 형성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난폭 운전이나 그런 게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만든 경쟁은요, 기본적인 그런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기사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일단은 반발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버스 업체와 시청 간의 꾸준한 그런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3개월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운수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운수업체 세 군데가 이렇게 그 경영 이 상태 이런 게 다 비슷합니까? 규모라든지 그런 게 다 비슷한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제 차이가 나면은 이제 너무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흑자가 나는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고려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럼 매번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이 달라지면 매번 번호표를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진주시는 서울과 달리 그 행선판이 따로 고정 행선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바꿔가면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에 뭐라 바꾼 데는 무리가 따로 없고요.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부산교통과 부율교통은 같은 계열사로서 하나의 회사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나레이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 김지훈 학생이나 박상은 학생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나머지는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입니다. 근데 하지만 기업 규모가 좀 차이가 나긴 나지만 기본적인 차량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민버스나 삼성교통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따로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등 이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나 이런 실태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질문자를 좀 지정해 주세요. 네, 질문 우리 버스 기사님 김지훈 학생한테. 선생님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 그 아까 이렇게 난폭운전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밟고 이래가지고 시민들 피해 상황이나 이런 실태가 어떤 정도이고 얼마나 큰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본 바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그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난폭운전 저도 당한 적 있는데 옷 찢어지고 그때 좀 당황했었는데 이게 욕도 하고 좀 심해요 진주가. 그리고 이게 같은 노선에 그러니까 흑자 노선을 계속 베껴서 하다 보니까 한 노선만 그거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빨리 운전해야 해서 아무래도 난폭운전이 다른 지역에보다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보고서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그 경쟁 방식을 도입해서 노선별 그룹을 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자의 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보고서에 보면 그 노선별 그룹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수익 규모를 비슷하게 배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보고서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자, 그러면 이것은 자유 경쟁 방식에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버스 회사들은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서비스 질을 견인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객이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박상원 학생 좀 발표해 주실래요? 제가 긴장을 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그 노선별 그룹을 배정을 하잖아요. 근데 수익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노선을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노선별 배분을 가지고 경쟁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버스 회사는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수익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 서비스 질이 좋아질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그룹 간의 수익 구조가 같대요. 따라서 견인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예측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노선 분할 책임 운영제 보시면 표에 보시면 여기 ABC 옆에 매우 좋음 그리고 보통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똑같이 수익이 날 수는 없잖아요. 공평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조금 향상을 통해서 그런 경쟁을 조금 업체끼리 유발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